화면 전환. 태호가 그 작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 30년 결혼 생활의 모든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천장 거울에 비친 아내와 한 남자의 몸부림이 고화질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었구나. 태호는 이를 악물며 모든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35년 통신업계에서 쌓은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 남자의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극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기업 통신회사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올해 초 정년퇴직한 강태호는 평범한 60대 가장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경제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했죠. 아내 정유경은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3년 전부터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카페까지는 차로 40분 거리라 평소에는 태호의 차량으로 함께 출퇴근하며 카페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태호는 유경이 늘 사용한 물건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컵은 반드시 엎어서 놓고 책은 비스듬히 기울여 두고 화장품은 뚜껑을 살짝 돌려서 두는 그런 사소한 완벽주의 성향이었죠. 깔끔한 게 좋아. 태호는 아내의 그런 습관을 단순한 개인 취향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어요. 유경이 화장을 하며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먼저 나갈게요. 왜? 카페 재료를 공장에서 직접 가져와야 하는데 오전 일찍 가야 해서요.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시간이 애매해서 제 차로 따로 갈게요. 유경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자신의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카페에서 봬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유경이 미소를 지으며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유경이 먼저 나간 후 태호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전 10시쯤 태호가 갤러리 카페에 도착했을 때 카페 앞 골목길은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이 태호는 자신의 차를 걸어서 5분 거리에 겨우 주차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유경이 바쁘게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유경이 차는 어디에 주차했지? 태호가 밖을 둘러보니 유경의 차가 골목 안쪽에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었나 보네. 태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유경을 도와 손님들을 응대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11시쯤 카페가 가장 바쁜 시간대였습니다. 유경이 에스프레소를 만들면서 아르바이트생과 태호가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유경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유경이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급한 목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지금 바로 빼드릴게요. 유경이 전화를 끊고 태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차 좀 빼주실래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경은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 차가 다른 분 차를 막고 있대요. 급하게 나가셔야 한다고. 알겠어요. 태호는 서둘러 유경에게서 차 열쇠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유경의 차가 다른 차량 바로 옆에 바짝 붙어서 주차되어 있었고 차 주인이 나오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빼드릴게요. 태호가 사과하며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빼내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햇볕이 눈을 찔렀어요. 태호는 자연스럽게 햇빛 가리개를 내려 당겼습니다. 그 순간 가리개 사이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나왔어요. 태호가 그 종이를 집어들고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로얄 팰리스 모텔 23시 30분 입차. 심야 시간대 모텔 주차권이었어요. 태호의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야? 태호는 몇 번이고 주차권을 다시 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찍힌 날짜는 분명히 지난주 목요일이었고 그날 유경은 분명히 늦은 시간까지 여고 동창들을 만난다고 했었습니다. 여고 동창이라고 했는데 태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어요. 태호는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주차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오해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태호는 주차권을 원래 있던 자리인 햇빛 가리개 사이에 다시 꽂았습니다. 원래와 똑같은 위치에 원래와 똑같은 각도로 정확히 맞춰서 넣었어요. 유경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태호는 차를 조심스럽게 빼내고 다른 주차 공간을 찾아 주차한 후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유경이 바쁘게 커피를 만들면서도 미소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태호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태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모텔 주차권의 이미지가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쯤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유경 씨, 안녕하세요. 아, 동준 씨, 어서 오세요. 유경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아졌습니다. 투자권으로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남편도 소개해 드릴게요. 여보, 이분이 고동준 씨예요. 태호는 고동준과 악수를 나누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기억해 두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인께서 운영하시는 카페 정말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태호는 짧게 대답하고 고동준이 유경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둘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경이 말했어요. 동준 씨가 카페 확장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 꽤 괜찮은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태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고동준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유경을 보며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의심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조심스럽게 유경의 차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햇빛 가리개를 열어보니 주차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가리개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태호는 분명히 원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놨다고 확신했는데 가리개가 살짝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설마. 그 순간 태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유경의 강박적인 완벽주의 습관을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경은 자신이 사용한 물건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즉시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어요. 주차권을 내가 만진 걸 알고 있는 거야? 태호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유경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이동하고 휴대전화를 항상 뒤집어서 놓고 외출 시간이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의심이 들켰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제 더욱 조심하겠다는 뜻이구나.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과 무력감이 태호를 짓눌렀습니다. 태호는 책상 서랍에서 새 공책을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치밀함은 치밀함으로 뚫는다. 모텔 주차권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유경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지만 그녀는 더욱 치밀해졌어요. 전화기는 항상 뒤집어서 놓고 메신저 알림도 모두 꺼놓았으며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론 절대 못 잡겠구나. 태호는 자신의 통신업계 경력을 되돌아봤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와 인맥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유경이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아, 정말 답답해. 왜 그래? 휴대폰이 너무 느려서 카카오톡도 제대로 안 열려요. 태호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그래. 언제부터 그랬어? 한 달 전부터요. 사진도 잘 안 올라가고 인터넷도 자꾸 끊어져요. 유경이 휴대전화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새로 사야 하나 봐요. 그런데 다음 주가 내 생일이잖아. 내가 선물로 사줄까? 정말요? 유경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당연하지. 30년 동안 고생한 우리 마누라한테 좋은 걸 사줘야지. 고마워요, 여보. 유경이 태호의 팔에 안기며 기뻐했어요. 태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예전 통신회사 거래처였던 앱 개발팀 팀장 김성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모야, 나 태호다. 형님, 정년퇴직 후에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태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원격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앱 개발이 가능해? 그건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김성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물론 불법적인 용도가 아니야. 아내 휴대폰에 설치해서 안전 확인용으로 쓰려고 해. 아, 그런 용도라면요. 사실 부부간에는 동의하에 가능하죠. 얼마나 걸릴까? 3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대신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고맙다. 태호는 전화를 끊고 복수 수첩을 펼쳤어요. 1단계 스파이 앱 확보 완료라고 적었습니다. 사흘 후 김성모가 개발한 앱을 받은 태호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했어요. 매장에서 직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델이 요즘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카메라 성능도 뛰어나고 속도도 빨라요. 좋네요. 포장은 선물용으로 해주세요. 집에 돌아온 태호는 신중하게 스마트폰을 개봉했어요. 김성모가 알려준 방법대로 스파이 앱을 설치하고 원격 접속이 가능한지 테스트했습니다. 완벽하네. 태호는 앱의 아이콘을 숨기고 휴대폰을 다시 새 것처럼 포장했어요. 유경의 생일 당일 태호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생일 축하해, 유경아. 와, 정말 최신형이네요. 유경이 상자를 열며 감탄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필요했는데.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요. 유경은 즉시 예전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옆에서 지켜보며 안내해줬어요. 데이터 이전은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요즘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유경이 능숙하게 새 휴대폰을 설정하는 모습을 보며 태호는 마음을 졸였습니다. 혹시 스파이 앱을 발견하지는 않을까요? 다행히 유경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 같아요.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그럼 됐네. 태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호는 스파이 앱을 통해 유경의 휴대폰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실망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경은 외도와 관련된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즉시 삭제하고 있었어요. 카카오톡 대화방도 나가고 통화 목록도 지우고 심지어 사진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할 줄이야. 태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디지털 감시망을 구축했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는 유경의 습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모니터링을 계속했지만 의미 있는 증거는 하나도 확보할 수 없었어요. 기록으론 안 되겠다. 실시간 영상이 답이야. 태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유경의 경계심이 누그러졌어요. 태호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는 모습에 안심한 듯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유경이 화장을 진하게 하며 말했어요. 여보,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호캉스 모임이 있어요. 호텔에서 모임을 해? 네, 1박 2일로 제주도에 가요. 오랜만에 다들 모이기로 했거든요. 유경은 평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언제 들어와? 내일 저녁에요. 비행기가 7시에 도착해요. 조심해서 다녀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유경이 집을 나선 후 태호는 즉시 스파이 앱을 실행했어요. 화면은 완전히 까맣고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핸드백 안에 들어있나 보네. 태호는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까만 화면과 멀리서 들리는 웅성거림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어. 핸드폰을 밖으로 빼내야 해. 오후 8시가 되어서야 태호는 유경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경기도의 한 최고급 모텔 앞에 고동준의 차가 멈춰섰습니다. 유경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괜찮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 여기는 완전히 안전한 곳이야. 고동준이 유경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모텔 로비는 고급 호텔 못지않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직원들도 정중하게 인사했고 유경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스위트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앞장서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15층 맨 끝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유경은 잠시 숨을 멈췄어요. 천장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었거든요. 침실뿐만 아니라 거실까지 천장이 모두 거울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유경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고동준이 문을 닫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유경아, 오늘은 아무 걱정하지 마. 고동준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유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동준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동준 씨,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고동준이 유경의 목을 부드럽게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둘은 서로의 옷을 벗기며 서로를 탐닉하고 있었어요. 고동준은 유경을 침대로 던지고 그 위를 덮쳤습니다. 그때 유경의 핸드백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유경이 고동준을 밀어내며 핸드백을 뒤졌어요. 태호의 전화였습니다. 받아야겠어요. 지금 받을 거야? 고동준이 아쉬워했지만 유경은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여보. 유경이 전화를 받으며 침대 가장자리에 옆으로 누웠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수도관에서 물이 새고 있어. 태호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렸어요. 수도관이요? 유경이 대답하는 사이 고동준은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유경의 등 뒤로 다가가 목덜미에 입맞춤을 했어요. 유경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태호가 다시 물었어요. 아, 수도 밸브를. 잠가 놓으세요. 유경이 말하는 중간중간 신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고동준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거든요. 내일 돌아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놀아. 네. 아,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유경은 즉시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엎어 놓았어요. 평소 습관대로 화면이 아래를 향하게 말이에요. 이제 방해받지 않겠네. 고동준이 유경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서울에서 태우는 스파이 앱을 다시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화면은 완전히 까맸습니다. 젠장, 또 엎어놨구나. 태호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녹음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때 화면 아래쪽에 작은 버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 전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태호는 반신반의하며 버튼을 눌러봤어요. 어차피 천장이나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화면이 바뀌는 순간 태호는 경악했습니다. 천장 거울에 비친 유경과 고동준의 모습이 여과 없이 나타났어요. 둘은 이미 옷을 벗고 격정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런, 태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아내의 배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감정을 억누르며 즉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모든 장면이 고화질로 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유경은 태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고동준과 나누는 그 모습은 태호와 30년 동안 함께한 평범한 부부관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경은 고동준을 올라타서는 격정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었구나. 태호는 이를 악물며 영상을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백업했어요. 1시간 가까이 지속된 모든 장면이 고화질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분노보다는 차가운 복수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둘이 정리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유경아, 남편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 고동준이 유경의 가슴을 만지며 담배를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유경은 고동준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퇴직금이랑 부동산까지 합치면 꽤 될 텐데 예상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가 해외로 나갈 자금으로는 충분해요. 태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언제쯤 실행할 생각이야? 다음 달 안으로 해야죠. 남편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정말 바보구나. 35년 동안 회사만 다닌 고지식한 남자가 뭘 알겠어. 고동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큰 일이 코앞에 있는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채니까요. 유경도 함께 웃었어요. 태호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녹화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혹시 의심하는 건 아니고? 전혀요. 오히려 요즘 더 자상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그럼 완벽하네. 네,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예요. 태호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며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단순한 불륜 증거가 아니라 재산을 노린 사기 혐의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고동준이라는 놈도 단순하지 않구나. 태호는 고동준에 대한 신원조사도 필요함을 느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둘의 만남이 끝났습니다. 태호는 총 5시간 분량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불륜 장면뿐만 아니라 재산 탈취 계획까지
모두 녹화된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30년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태호는 복수 수첩을 펼쳐 적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 완료. 그리고 맨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고동준 신원조사 및 법적 대응 준비. 3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태호에게는 이제 완벽한 복수를 위한 결정적인 무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침실 한 구석에서 혼자 모든 진실을 목격한 태호는 더 이상 무력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제 정의를 실현할 차례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태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유경과 함께 갤러리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 모임은 어땠어? 네,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웠어요. 유경은 환한 미소로 대답하며 카페 준비를 시작했어요. 태호는 그런 유경을 보며 속으로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연기구나. 오전 업무를 마친 후 태호는 유경에게 말했어요. 나 잠깐 은행에 다녀올게. 무슨 일이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어서. 아, 네. 다녀오세요. 유경은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카페를 나서자마자 고동준과 유경이 주고받은 투자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며칠 전부터 몰래 복사해둔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이상하다. 투자 금액이 너무 크잖아. 서류를 분석하던 태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고동준의 투자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이나 이미 나갔다고? 태호는 급히 은행으로 향했어요. VIP 자산관리사 박 과장에게 계좌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 지난달에 부인께서 대출 상품 상담을 받으셨더라고요. 대출 상품? 네, 부동산 담보로 10억 원 규모의 대출 말입니다. 다음 주에 최종 승인 예정이에요. 태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유경과 고동준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대규모였던 것입니다. 혹시 그 대출 진행을 잠시 보류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럼 일단 보류해 주세요. 다시 상담받고 결정하겠습니다. 태호는 서둘러 은행을 나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호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한서진의 연락처를 찾고 있었어요. 30년 전 대학교 법학과 수석 졸업생이었던 서진은 현재 유명한 가사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이혼 전문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서진이라면 도와줄 거야. 태호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한서진 변호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용건이신지요? 30년 전 대학 동기 강태호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호 오빠? 서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 정말 태호 오빠 맞아요?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무슨 일이세요? 혹시 법적인 문제라면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야. 태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고맙다, 서진아. 다음 날 오후 태호는 서진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고급 빌딩 20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태호 오빠. 서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50대가 된 서진은 여전히 지적이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많이 야위셨네요.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둘은 서진의 개인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태호는 깊은 숨을 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모텔 주차권 발견부터 스파이 앱 설치, 그리고 모텔에서 확보한 결정적 증거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태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증거는 확실히 있으신 거죠? 여기 있어. 태호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자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불륜 증거로는 완벽해요. 그런데 재산 탈취 계획까지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이미 퇴직금 일부가 나갔고 부동산 담보로 거액 대출까지 받으려고 해. 언제까지요? 다음 주 안으로 최종 승인 예정이야. 서진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이 촉박하네요. 일단 재산 보전 조치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협의 이혼을 가장한 재산명의 신탁을 제안해 보세요. 서진이 메모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부인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산 정리를 원한다고 하시고 딸 지민 씨 명의로 신탁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부부간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신탁 조건을 우리가 유리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태호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향후 1년간 명의 변경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부인이 모르게 말이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계약서 작성을 제가 담당하면 가능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에서 조항을 넣을 수 있거든요. 서진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태호는 집에 돌아와 유경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유경아, 나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왜요? 어디 아프세요? 유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니까 여러 군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 어머, 그럼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죠. 그것도 그렇고 혹시 모르니까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면 어떨까? 태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어요. 재산 정리요? 응,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민이가 상속 문제로 고생할 수도 있잖아. 그런 말씀 마세요. 미리 지민이 명의로 신탁해두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은데. 유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어차피 다 지민이가 물려받을 거니까요. 그럼 내일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 받아볼까? 누구요? 대학 동기 중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 좋죠. 유경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신탁 재산이 결국 자신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서진의 사무실에서 만난 세 사람은 신탁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조항은 뭐예요? 유경이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향후 1년간 명예 변경 및 해지 불가 조항입니다. 세법상 필요한 조건이에요. 서진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유경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딸 지민 명의의 신탁 계좌로 이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서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네요. 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태호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재산을 유경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빼낸 것입니다. 그런데 서진 변호사님, 혹시 형사 고발도 가능한가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충분히 고소 가능해요. 언제쯤?
재산 보전이 완료된 지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네요. 태호는 복수 수첩에 적었습니다. 법적 방패 구축 완료. 다음 단계 완전한 심판. 30년간 속아왔던 무력한 남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신탁 계약서에 유경의 서명이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부동산과 예금 계좌가 딸 지민 명의로 이전되면서 태호는 30년간의 헌신에 대한 첫 번째 방어막을 구축했어요. 유경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신탁 수속이 다 끝났나요? 응, 어제 마지막 서류까지 완료됐어. 태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지민이 명의로 모든 게 바뀐 거네요. 그렇지.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지민이가 어려움 없이 상속받을 수 있을 거야. 유경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신탁 재산은 결국 딸을 통해 자신이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유경은 고동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남편이 건강 문제로 모든 재산을 딸 명의로 정리했어요. 전화 너머로 고동준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우리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네. 네, 해외 도피 자금 준비가 완료된 셈이죠. 유경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태호는 결혼 30주년 기념 파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경아, 우리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파티를 하면 어떨까? 파티요? 갑자기 왜요? 나이도 많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기념할 만한 일들은 미리미리 해두고 싶어서. 태호의 말에 유경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친구들도 초대할까요? 물론이지. 성대하게 해보자. 유경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면 고동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완벽한 타이밍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결혼 30주년 기념 파티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지민이 모두 참석한 성대한 자리였어요.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태호가 유경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했어요. 유경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유경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보험증서 사본이야. 유경이 봉투를 열어보니 5억 원짜리 생명보험증서였습니다. 어머, 이렇게 큰 보험을? 건강이 안 좋아진 김에 보험금도 늘렸어.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과 지민이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여보. 유경이 감격한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험금까지 챙겼네. 이제 정말 완벽해.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태호의 말에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날 밤 유경은 고동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태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베란다로 나가서 말이에요. 동준 씨 대박이에요. 무슨 일? 남편이 생명보험까지 늘렸어요. 5억 원짜리로요. 진짜?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확보한 셈이네. 고동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출발할까요? 다음 주 금요일은 어때? 은행 업무도 마무리하고. 좋아요. 드디어 이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네요. 3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지. 태호는 베란다 창문 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새로 산 초소형 녹음기가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또 하나 추가됐군.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VIP 자산관리사 박 과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고객님. 박 과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제 아내가 신청한 부동산 담보대출 건 말이에요. 박 과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10억 원 규모의 대출 말씀이시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최종 승인 예정이었는데요. 그 대출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요? 부인께서 강력히 원하셨던 건데 제가 주채무자니까 제 권한으로 취소 가능하죠? 물론 가능합니다만 즉시 취소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동의 없이는 어떤 대출도 실행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박 과장이 당황하며 서류를 작성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유경의 마지막 계획까지 완전히 봉쇄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오래된 결혼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30년 전 결혼식 사진부터 최근까지의 추억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태호는 신혼 시절 해맑게 웃고 있는 유경의 사진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모텔에서 본 배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구현하는 거다. 태호는 앨범을 덮고 복수 수첩을 펼쳤어요. 맨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가장 달콤한 순간에 드러나야 한다. 그 순간 태호는 자신이 놓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동준에 대한 신원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태호는 예전 동료인 보안업체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급한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뭔 일이야? 한 사람 신원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고동준이라는 인물이에요. 얼마나 급해?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해보지 뭐. 대충 어떤 인물인지는 알려줘. 태호가 알고 있는 고동준의 정보를 모두 전달했어요. 다음 날 오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님, 큰일이네요. 왜? 그 고동준이라는 놈,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태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기? 금융사기단의 핵심 인물이래요. 곧 구속영장이 나올 예정이고요. 언제? 이번 주 내로요. 태호는 전화를 끊고 서진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서진아, 고동준 신원조사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나왔는데요? 사기범이야. 곧 체포될 예정이래. 그럼 완벽하네요. 부인도 공범 혐의로 엮일 수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언제 실행하시겠어요? 내일 아침에 신문 기사가 나오면 바로 시작하자. 태호는 인터넷으로 고동준 관련 기사를 찾아 인쇄했어요. 내일 아침 유경이 일어나면 침대 머리맡에서 이 기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준비됐군. 태호는 유경이 모르는 자신의 비상금 계좌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딸 지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복수 수첩에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내일 30년의 기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유경을 보며 태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경은 자신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내일 아침이면 3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태호는 일찍 일어나 고동준 관련 기사를 인쇄해서 유경의 침대 머리맡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난다.
태호는 커피를 마시며 유경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7시쯤 유경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뭐지? 유경이 머리맡에 신문기사를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특경법상 사기 혐의 고동준 긴급 체포. 유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여보, 이 기사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아침에 인터넷 뉴스 보다가 인쇄한 거야. 네가 아는 투자자 아니야? 태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긴 한데요. 유경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네. 카페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유경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때 태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지민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지민아, 무슨 일이야? 남편이 연대보증 때문에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태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남편 사업 파트너가 투자금을 빼돌렸는데 연대보증인인 남편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어요. 유경이 태호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야? 5억 원이요. 공탁금을 일주일 안에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대요. 태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놓은 것이 오히려 딸의 위기를 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지민아, 일단 진정하고 변호사 선임부터 해라. 네, 아빠. 그런데 공탁금은 어떻게 하죠? 태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신탁 계좌는 1년간 해지가 불가능했거든요. 일단 내가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태호에게 유경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지민이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탁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있나 알아봐야지. 하지만 신탁은 1년간 해지 불가라고 했잖아요. 유경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태호는 서둘러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아, 응급 상황이야. 무슨 일이세요? 태호가 지민의 상황을 설명하자 서진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신탁계약 조건상 해지는 정말 어려워요. 방법이 아예 없어? 법정에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가능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태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 쳐놓은 방패가 오히려 딸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한편 유경은 베란다로 나가 고동준에게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동준 씨, 제발 전화 받아요. 하지만 계속 꺼진 상태였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되었어요. 유경 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죠? 고동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급박했습니다. 동준 씨, 저희 딸이 큰일 났어요. 5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미안하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제발이요. 그동안 투자했던 돈 중에서라도. 그 돈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동결됐어요. 저도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라고요. 고동준이 차갑게 선을 그었어요. 그럼 어떻게? 각자 알아서 해야죠. 저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경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음을 깨달았어요. 30년 남편의 재산을 노리며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거실로 돌아온 유경은 태호가 책상에서 무언가 계산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신탁 해지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태호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민이는? 당신이 그 투자자한테 부탁해봐. 긴급 상황이라고. 이미 연락해봤는데 안 된대요. 유경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럼 참 곤란하네. 태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카페 투자로 모은 돈은 없어? 그것도 다 동준 씨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당신 개인 계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경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태호는 유경의 완전한 무력함을 확인했습니다. 고동준에게 의존해왔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이럴 때 당신의 그 투자 파트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순리 아니오? 태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동준 씨는 이미 뭐 연락이 안 돼요. 아마 피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유경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유경은 거실에서 밤새 전화를 걸어댔어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유경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유경은 여전히 소파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은행 좀 다녀올게. 태호는 자신의 비상금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유경이 전혀 모르는 개인 계좌였습니다. 3억 원. 퇴직금에서 2억 원 더 조달하면 5억 원이 되겠군. 태호는 딸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요. 복수는 잠시 미뤄두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먼저 다하는 것입니다. 서진아, 내 개인 자금으로 공탁금을 마련하겠어.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딸이 먼저야. 복수는 그 다음이고. 태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후에 공탁금 납부를 완료한 태호는 유경에게 통보했습니다. 지민이 일은 해결됐어. 정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은 알 필요 없어. 당신 돈은 한 푼도 안 썼으니까. 태호의 차가운 말에 유경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은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남편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복수 수첩에 적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진짜 정의다. 이제 마지막 심판만 남았다. 유경은 자신의 무능함과 고동준의 배신을 동시에 깨달으며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공탁금 납부를 마친 다음 날 오후 지민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유경이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어요. 엄마. 지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지민아. 어떻게 됐어? 유경이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유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응? 아빠는 서재에 계셔. 지민이 곧바로 서재로 향했어요. 태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민아, 왔구나. 태호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됐어? 다 해결됐지? 네, 변호사님이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들었어요. 별거 아니야. 당연한 일이었어. 태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민이 갑자기 태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이 애가 뭐라는 거야. 빨리 일어서. 아빠가 평생 모아두신 돈을 저 때문에 다 쓰셨잖아요. 지민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5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저 때문에. 지민아, 그만해. 태호가 지민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딸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 지민이 태호의 품에 안기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빠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이 무사하면 그걸로 좋게. 태호가 지민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유경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과 달리 태호는 조용히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유경은 자신이 어머니로서 완전히 실격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 남편 잘못 선택해서 이런 일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보는 눈은 경험으로 기르는 거니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지민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는 항상 아빠 편이에요. 앞으로 제가 아빠를 모실게요. 고마워, 지민아. 그때 유경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아, 엄마도. 하지만 지민이 유경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엄마는 뭘 하셨는데요? 뭐라니? 저 때문에 밤새 걱정했다면서요? 그럼 돈은 왜 마련 못하셨어요? 지민의 질책에 유경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혼자서 다 하셨잖아요. 지민아, 엄마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뭐요? 결국엔 아빠가 다 해결하신 거잖아요. 지민이 등을 돌리며 태호에게만 말했어요. 아빠, 진짜 감사해요. 지민이 돌아간 후 태호는 유경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에 정막이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당신 투자 파트너는 어떻게 됐어?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아마 도망간 것 같아요. 유경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동안 투자했다는 돈들은 다 날아갔어요. 한 푼도 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민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고. 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여보, 당신의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했어요. 유경은 그제야 태호의 진짜 능력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고동준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어가는 동안 태호는 조용히 딸을 구할 자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태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신은 아내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자격을 잃었어요. 유경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태호는 서재로 돌아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아, 이제 딸을 지켜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남은 복수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나요? 네, 불륜 영상, 금융 공모 녹취, 재산명의 신탁 서류까지 완벽해요. 서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소송장과 사기 공범 고소장도 완성했고요. 언제 실행할까요? 내일 아침 일찍 동시에 접수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은 태호는 복수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어요. 가족을 지키는 일 완료. 이제 정의를 실현할 차례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경은 홀로 거실에 앉아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고동준은 사라졌고 투자금은 모두 날아갔으며 딸에게는 외면당했습니다. 남편 태호만이 묵묵히 가족을 지켜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유경이 자신을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믿고 헌신한 남편을 배신하고 딸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태호는 원망 한마디 없이 딸을 구해냈어요. 다음 날 새벽 태호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유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볼 일이 있어서요. 언제 돌아오세요? 늦을 것 같아요. 태호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서진이 법원과 검찰청에 서류를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사기 공범 고발이 동시에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에 태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경에게 공문서 2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경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이혼 소송 소장과 사기 공범 고발 통지서였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이 한 일들의 결과예요. 태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과 기만에 대한 법적 대가를 치러야죠. 유경은 그제야 태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었던 모든 일들을 태호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몫이 남았습니다. 태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30년간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를 법정에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태호는 복수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의 실현 시작. 가족을 지킨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 이제 유경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혼 소송장과 고발 통지서가 도착한 지 사흘 후 유경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고동준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피의자 고동준은 투자 사기로 100여 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고동준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수사당국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경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자신도 곧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입니다. 유경이 문을 열자 큰 봉투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발송인은 한서진 법률사무소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혼소송 관련 증거자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경이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모텔에서 고동준과 찍힌 자신의 사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유경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장에는 고동준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쪽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가 해외로 나갈 자금으로는 충분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기 공범 고소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발인 정유경은 고동준과 공모하여 남편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유경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비밀을 지켰다고 믿었던 모든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태호가 출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태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어요. 여보. 유경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 그거 도착했구나. 태호가 서류들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이 그동안 한 일들의 기록이에요. 태호가 소파에 앉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모텔 주차권을 발견한 그날부터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당신의 치밀한 습관 덕분에 의심하게 됐죠. 그럼 지금까지... 네,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태호가 유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바보라고 웃고 있는 동안 말이에요. 유경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속아 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태호가 일어서며 냉정하게 물었어요. 당신은 제 아내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요. 태호는 서재에서 복수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때문에 제가 겪은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유경이 수첩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모텔 주차권 발견일부터 스파이 앱 설치, 증거 수집 과정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파이 앱? 당신에게 선물로 준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태호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모텔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녹화했죠. 유경은 자신의 생일 선물이 감시 도구였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럼 그때 천장 거울에 비친 모든 장면을 5시간 동안 녹화했어요. 태호의 말에 유경이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고동준과 나눈 대화도 모두 녹음했고요. 어떻게 이런 치밀함은 치밀함으로 뚫는다고 했잖아요. 태호가 복수 수첩의 첫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35년간 통신회사에서 쌓은 기술력을 우습게 본 대가예요. 유경은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30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의 끝에 온 거예요. 그 순간 현관벨이 또 울렸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유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유경 씨, 고동준 사건 관련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드립니다. 수사관이 공문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사관이 돌아간 후 태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30년 신뢰를 기만으로 되돌려준 대가입니다. 태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향해 걸었어요. 어디 가세요? 당분간 지민이 집에 있을 겁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모르겠어요. 태호가 문을 열며 뒤돌아봤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경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법정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됐어요. 유경은 사기 공범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고동준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1년 후 태호는 서울의 한 대학교 법학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에 시작한 법률 공부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아빠, 오늘도 수업 들으러 가세요? 지민이 아버지를 배웅하며 물었어요. 응, 오늘은 민법 특강이 있어서.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공부를 시작하시다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빠, 후회는 안 하세요? 뭘? 엄마 일 말이에요. 태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어. 정의를 구현한 거니까. 하지만 30년이나 함께 사셨는데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야. 더 늦었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야. 태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무엇보다 너를 지켜낸 게 가장 중요해. 고마워요, 아빠. 태호는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배신 같은 그림자는 없었어요. 고함 없는 침묵과 치밀한 전략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했고 딸을 지켜냈으며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가 말했어요.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태호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태호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진실을 아는 삶이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다. 창밖으로 젊은 대학생들이 즐겁게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호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집에 돌아온 태호는 지민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재미있더라.
배울 게 정말 많아. 정말 멋지세요. 지민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빠,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고맙다, 지민아. 태호는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더 이상 누구도 이 평화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태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자.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60대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태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이긴 정의의 승리였어요. 태호는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쓰지도 않았어요. 오직 침묵과 지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사랑만으로 30년간의 기만을 심판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태호가 보여준 것처럼 치밀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력이 있다면 어떤 배신도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태호가 복수보다 딸을 지키는 일을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정의란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이겠죠. 60대에 새롭게 법학 공부를 시작한 태호의 모습에서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봅니다. 그는 이제 의심과 배신이 없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